매우 짧게 고작 두세 구절로 이 매우 헷갈리기 쉬운 사실을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시즌2 1차 융합지문을 같이 읽어볼 수민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지문은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가 합쳐진 복합지문이지만 비중으로만 따지면 사실상 법학지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우 긴 법학지문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까지만 같이 읽어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굉장히 치열한 방식으로 다음 3개의 법조항을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취득시효제도의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소유권의 취득이 어떤 논리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법학 분야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산문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제245조 제1항을 통해 취득시효의 요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다음 5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20년 동안 점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유의 의사로서, 즉 무단점유가 아닌 방식으로 점유가 이루어져야 하고 평온, 공연한 점유여야 합니다. 상식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취득시효는 인정이 되고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사실 1에서 4까지만 이루어져도 취득시효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결국 등기라는 건 이미 취득시효를 완성시킨 시효 취득자가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인 요건인 셈이죠. 여기까지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산문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문단에서 민법 제187조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로 법률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죠. 즉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시효 취득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률에 의한 물권의 취득이 맞거든요. 근데 정작 그 취득시효를 규정하는 근거인 법률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딜레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결책을 내놓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물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이라고 보자는 거죠. 그 결과 민법 제245조 제1항과 민법 제187조 사이의 딜레마가 해소됩니다. 이제 민법 제245조 제1항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물권이 아니라 등기 청구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을 직접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민법 제187조를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정리한 4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킴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시효 취득자는 등기 청구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으로써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원소유자가 그 청구에 응한다면 마지막 조건인 등기를 거침으로써 시효 취득자는 소유권을 실제로 최종적으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글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과연 원소유자가 yes가 아니라 no라고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오문단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원소유자는 어쨌든 정당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점유해온 사람한테 야, 너 그거 내 땅인데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놔! 이런 식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원소유자가 갖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효 취득자가 갖는 등기 청구권, 이거는 민법 제245조 제1항과 민법 제187조 사이의 딜레마의 해결책이었죠. 그런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거죠. 결국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취득시효는 실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문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해결책은 바로 항변권입니다. 등기 청구권과 달리 항변권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다시 원소유자에게 정당하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항변권의 근거가 되는 민법 제213조가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근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놓치기 쉬운 대목이죠. 지문에서도 매우 짧게 고작 두세 구절로 이 매우 헷갈리기 쉬운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우 짧게 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을 읽을 때는 항상 자기 호흡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신나서 혹은 말려서 시간이 부족해서 빠르게 확 읽어버리다가 이런 중요한 디테일을 놓쳐버리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시효 취득자는 점유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항변권을 근거로 원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소유자는 반드시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문의 표현을 빌리면은 시효 취득자의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효 취득자는 다시 그대로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죠. 마지막 칠문단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희미한 잔상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독해가 덜 된 것이고 선명한 상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독해가 잘 이루어진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칠문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소유자는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응해야만 합니다. 즉 시효 취득자의 청구에 대해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응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건 의무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때 그 제3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문제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제3자가 원소유자의 배임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악의의 제3자라면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원래 우리가 정리한 내용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3자가 만약에 원소유자의 배임행위를 전혀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때 제3자는 이미 그 땅에 대한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이라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지문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거를 당연히 수용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론만 수용해야 되는 글의 진행은 평가원 기출 중에서도 우리가 무수히 많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공부 차원에서 한번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애초에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이 오직 원소유자에게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효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은 결국 이런 권리입니다. 원소유자야,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놔라. 이 정도의 권리이지 이 땅을 갖고 있는 게 누구든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놔라. 이런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선의의 제3자를 대상으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쌍한 시효 취득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원소유자를 상대로는 유효하죠. 하지만 이미 원소유자는 어떻게 했죠? 부동산을 처분해버렸죠. 그럼 원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자는 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하여 원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설명은 사실 이미 9월 모의고사의 법학지문에서도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해봤다면 이런 지문이 결코 새롭지 않았어야 해요. 새롭다는 느낌을 받으셨다면 해당 지문을 30번에 다시 풀어보시고 다시 보시면은 이게 사실 여기 칠문안의 지문이랑 매우 흡사하네? 라는 거를 이번에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새 법률 조항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245조 제1항과 제187조 사이의 딜레마가 어떻게 해소되고 또 그 해결책인
등기 청구권과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문제가 어떻게 민법 제213조의 항변권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얘기죠. 오늘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지문을 읽어보시고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다시 살펴보시면 매우 느껴지는 바가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감TV의 수민쌤이었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